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치료만 해드리는 치과의사 이태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차갑거나 뜨거운 것에 치아가 아프다고, 아니면 극심한 통증이 있다고 저희 치과에 내원해 주십니다. 치아가 너무 아픈데 차가운 거에도 시리고 뜨거운 거에도 아프고, 그런데 신경치료 많이 아플까요? 이렇게 여쭤봐 주시고는 합니다. 특히 뜨거운 것에 아플 때, 뜨거운 것에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아파서 얼음을 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께는 신경치료가 답입니다. 신경치료를 해서 치아를 살려볼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이죠. 하지만 충치가 그냥 깊다고 해서, 단순히 조금만 시리다고 해서 신경치료가 항상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항상 신경치료가 모든 것의 정답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실제로도 말씀해 주시는데, 신경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신경을 죽이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한 반 정도만 맞는 말씀이십니다. 신경치료라 함은 신경을 죽이는 술식도 아니고 신경을 되살리는 술식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재정의를 해드릴게요. 신경치료는 비가역적,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염증이 온 신경을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멀쩡한 신경을 죽이는 치료가 신경치료가 아니고, 신경을 되살리는 게 신경치료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비가역적으로 염증이 생긴 신경, 그러니까 치수 잔사를 제거하는 게 신경치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블로그에 썼듯이, 치아는 범랑질, 최외곽층의 범랑질과 그 안에 상아질, 그리고 그 안에 혈관과 신경이 모여있는 치수라는 세 겹의 해부학적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치수가 비가역적으로 손상되거나 치수염이 왔다면 이것을 제거하고 여기를 무해한 무균 물질을 채워 넣어서 이 치아의 골격을 살리는 것이 신경치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치수 잔사를 다 제거하고 소독하고, 정말 깨끗하게 소독한 이후에 치과용 재료로 채워 넣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말해본다면, 치수가 비가역적으로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것이 자명하지 않다면 신경치료가 정답이 아닙니다. 사실 정답이 아니라기보다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즉, 단순한 충치나 아니면 충치가 깊더라도 신경치료 하지 않고 그 전까지 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증상이 생긴다면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간혹 또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신경치료 돈 안 되니까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신경치료는 치과의사가 해갈 수 있는 술식 중에 가장 고난이도의 술식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도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신경치료 해야 됩니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세심한 기술과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 안 된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치수를 제거하는 술식은 그 통증을 느끼게 하는 신경뿐만 아니라 그 염증 잔사와 혈관까지 모두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아무리 크라운을 단단하게 씌우더라도 치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될 신경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 치아에 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술식 자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들어가는 치료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신경치료는 100만원, 150만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가의 치료이고, 정말 현미경으로 보고 최소 4-5번, 대여섯 번 정도 오셔야 가능한 치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유독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보험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단순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분명히 상기시켜 드리는 바이고, 그렇다면 언제, 어떤 경우에 꼭 신경치료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치아가 파절돼서 치수가 노출된 경우에. 제가 이렇게 주말이나 공휴일 열다 보면 치아가 부러져서 오세요. 치근까지, 그러니까 뿌리까지 깨끗하게 빠져서 오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머리가 부러지거나 해서 피가 나서 오시는데, 그 피가 치주, 그러니까 잇몸에서 나는 게 아니라 치아의 중간 부분, 앞니가 많이 깨져서 오시는데, 치수가 노출돼서 피가 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신경치료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한번 노출된 치수는 아예 오염돼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신경치료를 하고 씌워줘야 되고, 포스트까지 필요할 수 있겠죠. 포스트는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텐데, 기둥입니다. 기둥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치가 너무 깊어서 치수까지 이완된 경우,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얼음을 물고 오시거나, 두 번째, 아예 본인이 못 느끼십니다. 왜 그러냐? 이미 치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가역적인 치수염이 온 상태가 아니라 죽은 신경과 혈관을 가지고 있는 치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치료가 불가피하겠죠. 세 번째로는 심한 치경부 마모증이 있을 경우입니다. 치경부 마모증은 말 그대로 치아의 허리가 패인 건데, 이 허리 부분은 위에서 충치가 먹는 것보다 옆구리에서 이제 이렇게 패이기 때문에 치아의 치수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게 너무 심하신 분들은 거기에 그냥 보여요. 치수가 노출된 게 보여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신경치료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네 번째, 신경치료한 자리에 재감염이 된 경우, 이럴 때도 재신경치료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럴 때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크거나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잇몸 쪽으로 고름주머니가 형성되어서 나오면, 이때는 재신경치료보다는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예후 결과가 보장되고 안정된 술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으로 4케이스는 신경치료가 불가피한,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치수가 손상되고 그랬는데 본인이 안 아프다고 그냥 방치하신다면 잇몸뼈랑 그 뿌리 끝에 염증이 쭉쭉 커지게 돼서 잇몸뼈 다 녹이게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냥 발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워서 어떻게 보면 치아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죠.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느껴지신다면 치과에 가셔서 검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신경치료를 언제 받아야 되고 언제 조금 지켜봐도 될지 알아봤는데, 사실 좀 첨언하자면 아파서, 그러니까 충치가 너무 심해서 신경까지 노출돼서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알아서 신경치료 해달라고 오시는데, 그러면 저도 쉽습니다. 바로 신경치료 하려고 마취하고 치아에 구멍을 뚫어보면, 본인께서 아파서 오시면 바로 신경치료 해드리면 진짜 첫날 씻은 듯이 그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는데, 충치가 깊어서 오신 분들은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하죠. 충치가 너무 깊어서 그 충치를 다 제거하고도 지켜보자고 할 때가 있고, 충치를 다 제거하다 보니 그냥 신경이 노출돼서 신경치료 하자고 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케이스들은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 후에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발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오셔서 충치가 얼마나 깊은지, 충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 검진하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충치가 심해서 아파서 오신 분들은 그냥 신경치료하면 되지만, 충치가 너무 심한데도 못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방사선 사진을 보고 바로 신경치료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치과 의사가 충분히 판단하고 고려한 이후에 신경치료를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경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